제일 심한 경우는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다리가 좀 땡기세요. 그래서 오래 걷지 못하고 앉았다 쉬었다 가셔야 되고요. 또 밤에 쥐가 잘라서요. 신경이 이제 눌려 있으니까 밤에 다리가 쥐가 난다 그러면 협착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현철의 재활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바로 허리 디스크와 함께 양대 산맥이죠.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척추관 협착증 어떤 질환인가요? 말 그대로 협착. 협착? 즉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네. 좁아졌다.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척추입니다. 여기 이제 요추라고 해서 밑에 허리인데요. 이 앞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뼈를 이제 옆에서 본 거고요. 저렇게 이제 뼈와 뼈 사이에는 하늘색인 디스크가 있고 뒤에 노란 게 신경입니다.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죠. 막 물결처럼. 네. 저게 이제 신경 가지인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저 길이 좁아져 있는 거를 협착증이라 해요. 그래서 우측 사진 보면 제일 위에서 단면도를 보면 저렇게 별 모양, 사탕 모양처럼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야 되는데 네. 그 길이 좁아지면 빨간색으로 둘레를 이렇게 해뒀듯이 길이 이제 좁아지면 저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 거를 협착증이라 하죠. 그러면 이 길이 왜 좁아지나요? 원인이 뭔가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노화죠. 뒤에 있는 황색인대라는 것도 두꺼워지고 디스크도 점점 수분이 빠지면 이제 커지고 이제 커진다기보다는 이제 부어오르고 그러면 신경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죠, 길이. 그러면 이거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자세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우리가 운동 열심히 잘 하고 즉 코어 운동하고 자세 바르면 협착증이 오긴 와더라도 증세 없는 협착증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관리 안 하면 이제 심한 협착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특히 어떤 부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이 더 잘 생기나요? 이제 평소에 이제 자세가 안 좋다든지 자세 안 좋은 거. 항상 뭐 골반 틀어짐이 있는 분들, 뭐 다리 길이가 안 맞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척추가 틀어져서 협착증이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죠.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 각각 증상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허리 디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뭐 저 터진다든지 파란 색깔. 네. 튀어나온 거를 디스크라 하고 협착증은 뭐 디스크가 부어 있는 경우 외에도 뒤에 인대가 좁아진다든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다 좁아져 있는 한마디로 선물 세트 같은 거를 협착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협착증이 조금 더 이렇게 큰 훨씬 범위 말기죠. 쪽에. 말기와 가깝죠.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디스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면 더 말기라고 했으니 척추관 협착증이 오면 합병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일 심한 경우는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다리가 좀 땡기세요. 서 있거나 걸으면. 그래서 오래 걷지 못하고 앉았다 쉬었다 가셔야 되고요. 또 밤에 쥐가 잘라서요. 신경이 이제 눌려 있으니까 신경에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쥐가 잘라. 허리 쪽에 쥐가 나는 다리 쪽에.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땡기고 밤에 다리가 쥐가 난다 그러면 협착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 협착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처음 초기에는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먹는 약, 즉 혈액순환제라든지 소염제 정도 드시면 되고요. 네. 그래도 그래도 증세가 심해지면 그 다음 단계인 신경주사,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신경주사 치료는 요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요렇게 이제 이게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인데요. 네. 이 환자가 엎드리신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제가 우측 다리로 가는 저 신경에 제가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조영제라고 약에 이렇게 조영제를 입혀놔서 이렇게 검은 선 보이죠? 네. 저게 신경입니다. 신경이 적적 부어 있는 신경을 네.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를 저렇게 꽂아 두는 거예요? 꽂아둬서 이제 약물 주입하고 이제 빼죠. 아. 그리고 이제 허리 신경 치료를 했는데도 네.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더 진행된 분들이죠. 그러면 그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치료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핌스 치료라는 건데 제가 예전에 여러 뭐 어깨도 많이 하지만 유착 치료라고 하죠. 근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유착된 부분이라든지 공간을 넓혀주는 건데요. 그 이제 요것도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핌스 재병원 했던 겁니다. 바늘이 뭔가 길죠? 근데 무서운데요? 네. 요거는 거의 수술 직전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이 저렇게 구멍을 통해 척추관 안까지 들어가서 좁아져 있는 인대라든지 유착 부분을 다 치료해주고 상대적으로 척추가 지나가는 길을 넓게 해줘서 협착증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핌스 치료까지 마치고 난 뒤에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해야지 좋을까요? 관리는 이제 뭐 우리가 코어 운동을 꼭 해줘야죠. 뭐
플랭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활의학과 병원에서 배우셔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코어 운동 중에 대표적인 운동이 플랭크잖아요. 플랭크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할 때 플랭크를 제가 하면서 관리하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야 많이 이제 허리 통증이나 뭐 그런 골반 통증. 근데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허리 통증이 심하다거나 골반 뭐 다리 통증이 있을 때는 휴식. 즉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쉬지 않고 이렇게 비비면 상처가 덧나듯이 뭐든지 통증이 있을 때는 강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깨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통증이 없을 때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근데 플랭크도 이제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소위 어깨도 안 좋은데 아까 통증이 없을 때 하죠. 어깨 안 좋은 분들이 플랭크 하면 어깨 통증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어깨를 왜 얘기했냐면 플랭크 하실 때 자세가 또 잘못된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깨 넓이가 어깨 넓이만큼 벌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벌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가 일단 안 좋으면 플랭크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동하실 때 정확한 자세로 배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뭐 자료들을 보면 많이 있지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플랭크가 좋은 운동인 건 맞지만 아플 때는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세가 올바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정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자세 똑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 꾸준히 하고 그 중에서도 코어 운동이 좋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프시면요, 일단은 병원에 내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